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제가 그냥 의지박약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몸과 머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1시간째 같은 페이지만 멍하니 쳐다보고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하얗게 사라지는 순간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밤마다 이런 자책하시는 분 있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게으른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대가 돼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처럼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마음을 여실 테니까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을 1000배, 1000배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당사자거든요.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ADHD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산만하고 눈치 없다고 숱하게 지적받으며 자랐습니다. 사회생활도 살얼음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과 다른 제 뇌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저를 쏙 빼닮아 에너지가 넘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제 딸아이. 다들 걱정했지만 저는 학원 하나 안 보내고 아이를 특목고에 합격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를 억누르는 대신 저와 같은 뇌를 가진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진짜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이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릴게요. ADHD는 날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조용한 감옥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ADHD라고 하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의자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를 떠올리죠. 하지만 성인 ADHD, 특히 저처럼 뒤늦게 발견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조용한 ADHD 부주의형일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얌전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저는 30살에 관련 공부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외계어처럼 들리고 관련 서적을 읽어도 단어가 뇌에 저장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느낌. 그제야 의심했죠. 아, 이게 단순히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력의 구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왜 어릴 때 몰랐을까요? 생각되시죠?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임기응변으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잔머리가 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해도 눈치껏 상황을 파악하거나 벼락치기로 성적을 유지했죠. 어릴 때는 이게 통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 업무가 복잡해지면 더 이상 잔머리로는 커버가 안 되는 임계점이 오죠. 제가 30대에 무너져 내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뇌의 용량이 초과된 것이. 둘째, 저는 착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이를 실행기능 장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뇌의 CEO, 전전두엽이 파업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저는 산만하게 날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는 그저 얌전하지만 좀 멍한 아이, 착한데 노력이 부족한 아이로 보였죠. 문제아로 찍히지 않았기에 오히려 진단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반에 꼭 한 명씩 산만한 ADHD 친구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물건을 던지고 선생님께 대들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쟤랑은 달라. 나는 얌전하니까.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숙제 펴보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가방 속에 숙제가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비물은 항상 빼먹었고 교과서는 엉뚱한 페이지를 펴고 창밖을 볼 때가 많았죠.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서류 마감이 코앞인데 딴짓을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우고 음식물 쓰레기 비워야 하는데 깜빡하고 쓰레기통이 넘치기 일쑤였죠. 진단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며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을 받았죠. 아, 내가 게으른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내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구나. 그 이유를 알고 눈물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께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발 자책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실패와 좌절은 여러분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의 호르몬 전달 체계가 달랐을 뿐이죠. 진단을 받고 나면 ADHD 환자라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받은 거죠. 둘째, 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진단 이후 제가 언제 집중력
집중력이 깨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실수를 하는지 집요하게 관찰했어요. 제3자의 눈으로 감정 없이 저를 바라본 거죠. 제가 아스퍼거와 ADHD를 가지고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기 객관화 덕분이었어요. 약점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경을 쓰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 주의력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나 상담을 병행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인 ADHD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관리만 잘하면 남들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 하이퍼 포커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ADHD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CEO가 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자신의 뇌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잠재력 넘치는 사람일 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에 작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산만한 딸아이를 어떻게 훈육했는지, ADHD의 특성인 과몰입, 하이퍼포커스를 어떻게 공부와 운동으로 전환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놓으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거예요. 성인 ADHD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루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도 계시죠?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앞이 캄캄했으니까요. 극도로 심한 ADHD를 가지고 있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결과를 내는 집중, 생산성 루틴이 궁금하실 건데요. 여기 이 영상에서 이어 설명드릴게요.